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0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박사님, 지금부터는 저희 WP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WPI 검사를 해보셨더라고요. 네. 혹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유형의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딱 맞추시. 네, 로맨 분들이 가장. 네, 통계를 내보니까 로맨티스트 분들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와.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 그다음 네. 에이전트, 휴머니스트, 리얼리스트 순이었습니다. 놀랍죠? 리얼리스트 분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거의 한 60%,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성인 중에서 제가 대충 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기는 10%, 15%밖에 안 왔다라는 거는 이 모임이 얼마나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모임이라는 거를 상당히 놀랍죠, 그죠? 아니, 놀랍게도 10%도 되지 않았고요. 딱 3분이 오셨더라고요. 우와. 정말 리얼리스트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갭이 큰데 이게 오늘 이 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프로파일과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심리 콘서트 또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것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쉽게 공감하시는 대표적인 분들이 로맨티스트 분들이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의 기본 정서는 상당히 로맨티스트적인 정서인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 감정을 누구에게 표현하면 안 되고 항상 긴장하고 그러면서도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고 또 언제 뒤통수를 맞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또 손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피해의식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살게 되는 것이 로맨티스트의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씩 리얼리스트로 이 변장하면서 또 어느 순간에는 리얼리스트로 완전히 좀비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과 같은 과제를 지닌 것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치 마음의 변화 경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좀비들의 이 습격을 피해서 이 공간에 많은 로맨티스트 분들이 왔고 또 그 좀비들과 이 좀 더 어떻게 살 수 있는 백신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아이디얼리스트 분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하셨고 여기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좋은 게 있나요 싶어서 궁금해서 참여하시는 또 휴먼 분들도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이 홀에서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가요? 에이전트는 뭔가 분명한 여기에 자기만의 과제가 있을 거예요. 에이전트가 웬만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여기 오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결코 이해하기 힘든 이 조현병 걸린 것 같은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를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든지 아니면 황심소에서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대체 여기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성격 유형이든 간에 WPI를 알고 난 후 마음이 편해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됐다.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답변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직장과 가족관계에서 모두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WPI 검사는 내가 어떤 성향인지 너무나 잘 보여줘서 마치 거짓말하다가 들킨 것 같은 섬뜩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하면서 행동 패턴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한 관계를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정받기 위한 저의 처절함이 한 번씩 느껴지지만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쉽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WPI 잣대로 보게 되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분 사연도 보내주면서 본인 프로파일을 보내주셨으면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를 하죠? 네. 그럼 두 번째 글입니다. 심리 상담을 공부했고 정신 분석을 받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산후 우울증, 무기력으로 힘드니 화만 났습니다. 황 박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이디어인데 지병 때문에 로맨으로 살았고 감수성 훈련은 로맨이 되어야만 좋은 상담사가 될 것 같은 생각에 로맨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야, 이거는 참 안타깝죠, 그죠?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심리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본인이 열심히 배우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 성향이 아이디얼이면 그 심리 상담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마음인가요? 성향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하면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로맨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잘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 상담을 하는 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 더 맞다 안 맞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 성향에 가장 잘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내담자든 상담자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이 다른 특성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정답과 같은 어떤 거에 끼워 맞추는 상담을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심리 상담할 때 감수성 훈련을 하면 내 어떤 감수성이 증가할 거다. 네, 그건 감수성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감수성을 사수하라. 완전히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또 사실은 심리 상담의 정체가 무엇인가, 심리 치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또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그 아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몸의 아픔, 보통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병을 진단하고 그 병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하거나 약을 먹음으로써 그 병이 낫겠다는 그 논리를 아주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어떤 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또 이게 병이니까 그 병에 대한 약을 처방만 하면 그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몸이 작동하는 방식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작동을 한다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을 적어도 지지하고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최소한 그 사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아픔에서
치료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아픔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아주 놀라운 병이 치료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이거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인류에게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되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아픔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는 기껏해봤자 40~50년도 안 됐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프로이드의 치료법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80년대까지 한 30년 정도 아주 유행처럼 번졌던 그것이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에센스고 물론 꼭 정신분석 틀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보통 여러분들이 다큐에서 봤던 대화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써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치료한다라는 뜻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대화요법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것이 의미 있는 심리치료 테크닉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말로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의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상담을 하는 걸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이 치료가 됐다라는 것과 마음의 아픈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또 무엇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치료를 하지만은 스스로 저 마음이 나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을 보통 우리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됨으로써 내 마음이 아픈 게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 정도 이해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복잡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기본적인 논리는 과거에 너가 겪었던 부모와의 관계든 너가 힘들게 겪었던 경험이 그게 마치 그 흔적이 됐던 또는 억압된 기억이 남았던 그것 때문에 현재 너의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고 그것이 마치 해소가 되든 아니면 털어놓든 너가 무의식에 있던 것을 의식화시킴으로써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라는 수준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의 치료 효과가 일어나는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이 다큐에서는 간단하게 대화요법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현재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거를 해결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지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그냥 혼자서 떠들어대기만 하고 또 어떤 분은 거기에 약간 덧붙여가지고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웃게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이 후련하게 느끼는 거를 마치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열심히 몸을 굴려가지고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면 나아집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분이 하시는데 저 답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괜찮아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분이 눈치가 빠르시면 저분도 진짜 마음의 아픔이 엄청 있으시구나. 지금 혼자 마이크 들고 혼자 열심히 떠드는 걸 봤어. 거의 자가치료를 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분 사연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이디얼로 살고 싶은데 로맨과 리얼로 살려니 우울과 무기력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았고 셀프를 높이기 위해 나 자신의 장점들을 살피고 장점을 발견하는 데 훈련했습니다. 로맨이 나올 때마다 어릴 적 기억과 경험으로 인한 것임을 내 자신에게
위로와 만나주고 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도 있어 정치 분석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분은 팟캐스트로 황심소를 우연히 접하고 유튜브로 넘어와 6개월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에 WPI 검사를 10월 초에 받았습니다. 에이전트 셀프로 나왔고요. 초반에는 정말로 신기해서 에이전트 상담 사례를 많이 찾고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제 삶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에이전트 성향이 제 삶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 성상민 박사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3살 때 창업을 하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라고 해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입점하여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거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하는 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사업 초창기 3개월 만에 부품 수입 대행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해외 판매로 매 분기마다 2배씩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WPI 결과지에 나왔던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번아웃이 걸려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창업 2년 차에 가족 문제, 회사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1년 반 정도를 꾸준히 받았고 약은 한 6개월, 중간 텀을 두고 또 6개월 정도 먹었습니다. 이게 정신과를 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 요즘 올라오는 조현병에 관련한 다큐를 보고 알았습니다. 딱 증상이 똑같았거든요. 심한 자책과 분노가 표출되는 매 순간마다 저는 약을 먹었습니다. 일에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 심리 콘서트를 지원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분 지금 혹시 이 사연을 정신과 의사분이 들으면 아니 이 사람이 정신과 상담 1년 받고 약 6개월 먹어가지고 지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살고 나서 본인이 이 조현병에 관한 다큐를 보고 이제 약도 안 먹고 이 이상한 모임에 참여를 하면 지금 이게 지금 뭔 말이냐, 이 사람이 진짜 상황이 더 악화됐구나 라고 보지 않을까요? 예, 웃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웃는 분위기는 아니군요. 네. 네, 6개월 전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사업 확장 명목으로 독립을 했고요. 독립을 하는 순간 아픈 것이 서서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유예하고 남탓만 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마냥 달갑지는 않습니다. 상담 사연을 듣고 일요일 라이브 상담을 듣다 보면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찌질함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황심소를 듣는 순간만큼은 나를 직면하게 돼서 나를 이해한 만큼 타인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지를 알고 나니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저는 하루하루 저로서 생존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출세도 하고 싶고요. 창업을 할 것도 지금의 회사 몸집을 키우고 다른 업종으로도 확장하고 큰 마음, 욕망도 바로 마주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숨길 때보다 훨씬 더 말입니다. 모두 황심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심소가 이렇게 이분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다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본인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이분과 같은 이런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또 본인의 삶에 대해서 더 이 확장 발전되는 이런 성공 스토리 같은 거를 들으면 참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분들은 아마 참 소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어떤 분은 자기 집 아이한테 조현병 약을 먹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를 저한테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할 때 그 아이를 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아이는 뭐 왕따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조현병 약 먹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는데 본인이 자기 아이가 조현병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현병 약을 먹어야 돼서 지내는지
아니면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현병 약을 안 먹고도 이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생각하는 그 문제 상태에서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할 때 조현병은 어머니가 걸리신 건가요? 이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인가요? 그럴 때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라면 그 아이가 직접 저에게 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누군가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거나 고쳐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그걸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게 참 스스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대부분의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진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털어놓는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가족이든 누군가가 너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받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거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쉽게 바라볼 수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글입니다. 아이디어 컬처 프로파일을 가지신 분인데요. 올여름에 WPI와 황상민 박사님 책을 바탕으로 가정을 이끄는 두 주체인 저와 남편의 정체성과 핵심 욕구를 함께 의논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스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니 그동안 맥락 없이 싸우던 부부싸움이 목표를 가진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4년차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띤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등등 3주에 걸쳐 싸웠지요. 큰 숙제였던 남편과 저의 굴곡진 14년차 결혼 생활이 크게 다듬어지는 계기가 돼 이후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들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싸움이 있었지만 큰 줄기에서 흐르는 싸움이라 서로 조심하고 개선하려 노력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14년 결혼 생활의 방점을 찍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아이의 특성도 욕구와 그 경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황상민 박사님 책을 통해 알게 된 부모 유형과 장단점 등을 바탕으로 나의 경향성을 살피게 되니 덜 흔들리게 되더군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하네요. 다음 글로 넘어갈까요? 네, 우선 남편과 갈등이 매우 심해서 남편은 날마다 자살한다고, 각자 따로 살아야 본인이 살지 같이 살면 자살을 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이라며 숨막혀 있는데, 지금은 황심소를 알게 된 후 1년 정도 됐는데 서로의 성향을 알게 되면서 인정하고 각자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자위와 위로를 잘 지내고 이혼하자는 말은 쏙 들어가고 더욱 애틋한 사랑으로 인꼬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하루 일과가 황심소 방송 듣는 게 일이고 전 글로 상담 내용을 적어가면서 공부 중입니다. 24시간 1년, 12달을 아이도 없는 부부가 붙어 사니 좀 남편을 벗어나기도 하고 직접 박사님의 워크숍에 참석해서 더 도움을 얻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네, 연기 수업 중에 선생님 추천으로 WPI와 박사님의 책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등 너무 궁금해서 황심소와 WPI를 하다 보니 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고 점점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이해 등 폭이 넓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사건이든 사람이든 대본이든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 면까지 파악이 되고 좀 더 다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고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황심소를 취미처럼 매일 들은 지 2년이 되니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받는 걸 느껴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상담 사연이나 이런 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정의 형태로 WPI나 황심소 이 지금 찬양을 하면 거의 황심교가 만들어지거나
황심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직접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적석 상담이 뭐 사연이 있나요? 네. 저희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직접 상담 코너인데요. 네. 그동안 황신소 방송 보시면서 실제로 사연 상담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카카오톡 단체 오픈방에 들어가셔서 개인 고민글을 올려주시면 박사님께서 즉석으로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오픈방에 제한이 있어서,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면 손 들고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2부가 방송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